지난 차시에 이어서 이제 디지털화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뭔가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그 초반 단계로 이제 전처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을 좀 더 좋게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개선한다, 뭔가 향상한다라는 건 뭔가 좋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단에 방해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오 의료 영상에서 뭔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별을 할 때 방해되는 왜곡 요소들을 제거해서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 이것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디노이징, 디블러링, 그다음 뭐 불균일, 조명 보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디노이징이에요. 그 말은 여기 노이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노이즈는 알죠? 노이즈는 잡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영상이 뭔가 화질이 안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잡음을 제거하는데 대신에 기본 구조, 예를 들어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 하나를 봅니다. 근데 여기에 막 이런 잡음이 있어요. 이 잡음을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제거하면서 우리가 보려는 이 세포의 여기 영역까지 제거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기존의 구조는 당연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디노이징을 하면은요, 여기 보면 영상의 뭐 신호대 잡음비를 높여서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더 좋다, 화질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디노이징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방법만 이 아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필터가 있고요. 미디언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시안 필터는 그냥 부드러운 노이즈 제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미디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깔끔하게, 여기 보면 극단적 노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트 앤 페퍼 노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솔트는 우리 소금이잖아요.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에 가까운 점들이 있고요. 페퍼는 우리 후추잖아요. 까만 점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제거하고자 할 때 이제 필터링에 대해서는 지금 뒷장에서 다시 소개를 할 건데요. 필터를 돌리면 이렇게 뭔가 필터가 이렇게 돌아요. 마스크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도는데, 중앙값으로 대체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솔트는 하얀색, 페퍼는 검정색으로 튀는 값이죠. 그 튀는 값들을 만나면 중앙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픽셀이 아까 최소 점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 튀는 값이 있는데 이 주변 값들 있죠. 주변 값들을 보고 주변 값을 이제 소팅해요. 소팅이라는 건 이제 정렬하는 거죠. 네, 주변 값들을 이렇게 딱딱딱 정렬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앙 값은 가운데 있는 값을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검정점, 하얀 점, 그러니까 소금이랑 후추 같이 뿌려진 잡음에는 매우 좋은 효과를 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필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뭔가 필터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네. 우리 필터링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앱 사용할 때 어떤 필터링 돌려야지라고 해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뭔가 좀 뽀얗게 할 때도 어떤 필터링이 있고, 그다음 요거를 뭔가 흑백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터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터를 우리는 입력 영상이 있고 필터를 돌린 후 결과 영상만 많이 접했었죠. 그 안에 내부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제 필터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 필터가 되는 여기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크가 딱 이런 형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들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왜 진한 색이냐면 이제 이게 현재 그 중심이 되는 픽셀 값이 픽셀의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있고 이렇게 가로 세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픽셀. 내가 있는데 주변을 좀 더 두껍게 아니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방법을 적용한 예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입력 영상이 있죠. 이게 인풋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입력 영상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입력에서 이 끝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돌면서 계속 연산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동일한 위치죠. 여기 있는 값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입력 영상에다가 이 마스크를 각각 다 해당 위치의 걸 곱해서 더해서 나오는 게 요게 이렇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그 컨볼루션 그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이 마스크가 내가 지금 이 위치예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값들을 뭔가 가지고 연산을 해요. 즉 입력 영상에서 이 픽셀 아웃풋 영상에 이 픽셀을 구할 때 딱 그 입력 영상에 해당 픽셀뿐만 아니고 이 주변 값들도 고려해서 나의 값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 주변에 영향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요거 자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터링이란 이런 거구나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공간 도메인이고요. 그러니까 공간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X, Y, 그 영역에서인 거고 필터링 하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주파수는 이제 프리퀀시라고 영어로도 말을 하죠. 그래서 주파수 성분을 본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방법이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는지 볼게요. 이 내부적인 방법 자체는 매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지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은 다음 장 먼저 살펴볼게요. 네, 여기 보면 저역 통과, 고역 통과, 그 다음에 밴드패스 필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뭔가 객체가 있다라고 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는 약간 이렇게 뭔가 칠해져 있어요. 여기는 또 배경입니다. 배경. 네. 그럼 배경하고 요 객체가 있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구분되는 뭔가 이런 선분. 그러니까 우리 얼굴 사진이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 배경이 있고 이 부분은 구분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엣지 성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고주파 성분에 해당합니다. 아까 지금 주파수 상태로, 그러니까 인풋 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주파수 상태로 바꿨을 때, 그때 고주파 성분은 이런 경계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부드러운 부분, 그게 저주파 성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주파 성분을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강조하고 싶다, 아니면 경계를 좀 뭉뚱그리고 싶다. 이런 것들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을 과정을 보면 영상,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아니면 현미경으로 촬영한 영상, 의료 그 모달리티로 찍은 영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렇게 풀이의 변환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요게 영상이 들어왔으면 요게 변환을 하면서 주파수 도메인의 영상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주파수 도메인이 있으면 거기에 아까 고주파, 저주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주파 성분은 뭔가 그 엣지, 뭔가 구분할 수 있는 경계, 특징이 나타나는 그것들이 있고, 저주파 성분은 그 엣지 성분이 아닌 좀 완만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어디에 강조할지를 필터링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필터링한 그 결과, 그 주파수 영상을 이제 풀이의 변환, 여기 앞에가 인버스가 붙었죠. 그래서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영상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또 영상이 나오죠. 네. 근데 요 단계에서 여기서 한번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꾼 걸 한번 뭔가 필터를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 영상을 출력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역 통과 필터, 그러니까 날카로운 부분, 경계 부분을 제거하는 거고요. 고역 통과 필터는 이제 고주파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파가 제거되겠죠. 그러면 요 경계, 엣지 성분, 경계. 좀 더 영상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경계 부분이 강조되니까 샤프닝 효과라고 해서 뭔가 쨍하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밴드패스 필터는 특정 어떤 주파수 부분을 봤더니 내가 검출하고 싶은 것과 관련이 있더라 해서 그 부분만 통과시켜서 강조할 수 있는 특정 패턴을 추출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영상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오메디컬 영상에서 뭐 노이즈를 제거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영역, 지금 여기 나왔죠, 밴드패스 필터처럼 특정 영역을 강조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디노이징이 있었고, 그 다음 디블러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디블러링 같은 경우에는 블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흐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 사진을 찍었을 때도 요즘 휴대폰 카메라는 많이 좋아져서 그걸 보정을 해줘서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번짐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나게도 찍을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인 카메라에서는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흔들려 보이죠. 뭔가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대상이 움직인 거 아니면 초점을 제대로 안 맞춰도 흐릿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뭐 광학 시스템의 영향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현미경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흐릿한 영상은 우리 일상에서도 찍었을 때, 뭐 얼굴을 찍었을 때 누군지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의료 영상에서도 흐릿하게 찍히면 그 병변 부위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회복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뭔가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명도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블러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많이 복원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흐릿한, 그 초점 나간 거, 아웃 오브 포커스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블러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블러링하고 관련된 필터는 이건 대표적인, 이것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필터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대표적인,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지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필터를 그냥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필터를 이용을 하면 흐릿한 영상을 선명하게 복원해서 우리 영상의 뭔가 신뢰성을 높여서 정확도까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균일 조명 보정. 요거는 아까 앞에서 디블러링은 뭔가 객체에 관련해서 뭔가 포커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불균일 조명 보정. 조명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이미지보다는 현미경 영상을 찍는다라고 할게요.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뭐 시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현미경으로 위에서 찍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조명이 있겠죠. 이렇게 조명이 퍼져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조명이랑 가까이 있는 데는 밝고 조명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건 우리가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광학적 비균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상 전체, 우리가 너무 고해상도, 되게 세포는 작은데 그거를 억지로 고해상도로 찍었을 때 이런 현상이 되게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자체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밝고 여기가 어두운 거예요. 네, 즉 밝기가 일정하지 않게 분포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객체 같은 게 이렇게 밝은 부분은 잘 인식이 되는데 여기 너무 어두워서 정확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소개할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역별로 밝기, 그러니까 여긴 밝고 여기가 어둡고 그런 것들. 여기서 대비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컨트라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대비는 이제 밝고 어두움, 그 차이. 그 부분을 이제 뭔가 정규화, 좀 맞춘다던가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 컨트라스트에서 여기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이퀄라이제이션 평화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 자체 불균일을 보정을 하면 당연히 진단의 정확도도 높아지고 그다음 우리가 최종적으로 AI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뭔지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에서 우리가 그냥 수학에서 배웠던 그거 맞습니다. 네, 근데 영상에서는요, 히스토그램이 가지는 그 의미가 중요성이 커요. 그 이유가 뭔지 요 밑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요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이거고 이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0은 검정색이고요. 2호는 하얀색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0은 검정색에 가깝고 2호는 하얀색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만 봤을 때에도 이 영상은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 꽤 많이 차지하는구나. 그 다음에 중간색은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밝은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부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네. 그다음에 중간 회색을 많이 사용했고 흰색도 꽤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히스토그램만 보고 우리는 영상 전체의 밝기, 대비, 명암 특성 같은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네, 이런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이제 뭔가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평활화라는 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평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만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르게 검정색도 쓰고 흰색도 쓰고 해서 고르게 퍼뜨려서 영상의 대비 밝은 건 밝고 어둡 건 어둡게 나타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다 선명하고 뭔가 화질이 더 좋아 보이게 향상시키는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평활화, 이제 뭔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작업을 했을 때 지금 어둡거나 밝은 영역에 많은 픽셀이 포함될 때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아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서는 지금 실제적인 객체를 이게 역광처럼 돼서 아예 검정색으로 보이죠. 근데 요거를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바퀴 내부에 이런 상세한 구조 같은 것들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일상 영상이고요. 당연히 바이오메디컬 영상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세부 구조가
잘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미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과적으로 영상 자체가 확연히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까지 해서 지금 영상을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이것도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긴 한데요. 요즘엔 딥러닝 기술하고 결합이 돼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저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복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이오메디컬 영상을 획득을 할 때에는요. 일단 그 영상 모달리티, 기기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한계, 그러니까 환경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저해상도 영상을 획득합니다. 이게 우리는 고해상도로 이제 컴퓨팅 기술을 통해 가지고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러니까 선명하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고품질의 영상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영상 개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